내가 무주택자라면 지금 무주택자라면 뭐 해야 됩니까? 현장에 계시니까 실제 막 매물이 좀 증가했어요? 어때요? 아, 네, 매물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대 어때? 좀 그래도 금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금매가.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100kg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뺀다고 하면 네. 진짜 10kg 빼는 건 정말 쉬워요. 그쵸. 예, 쉽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근데 이게 뭐 나 이미 한 50kg, 40kg인 분들이 1, 2kg 빼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물건 가격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이 상황에 금매가 나와도 네. 한 1, 2억 정도 나오면 금매 같지도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엊그저께 나왔던 기사가 압구정 30억 싸게 팔렸다 해서 난 뭔 소리고 봤더니 그 전에 120억에 팔린 평형대가 있었는데 제일 큰 평형대입니다. 90억에 팔렸대. 90억은 싸? 그러니까 어차피 현금 부자들의 시장인 거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물론 우리 빠세님들도 굉장히 부자들이 많으시겠지만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이런 중산층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금매가 있나 했을 때 과연 그런 게 금매라고 해야 되나? 저 스스로 좀 그런 물건들이 이제 나오긴 있는데 가격이 좀 그래도 좀 딱 떨어져서 좀 나오고 있어요. 뭐 2억, 3억 정도 떨어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이 금액대 그리고 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게 도전해 볼 생각도 못 하고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챌린지 하면서 이제 대출 좀 받아서 살 수 있었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니어서 뭐 아마 그렇게 좀 한동안은 서로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거래가 뭐 불꽃이 튈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저희도 희망회를 좀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우리? 오늘은 이제 이 다주택자 얘기만 하는데요. 무주택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1주택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2주택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가장 지금 빅 이슈고 뭐 어딜 틀어도 아마 부동산 관련 건 다 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5월 9일 이전까지 매매 계약 완료해야 되고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까지 다 가야 되고 가계약금 이거 안 되고 네. 토지 거래 전에 사전 약정금 들어간 거 이것도 안 되고 근데 저거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면 며칠 걸려요, 요즘? 빠른 2주. 길게는 3주. 그러니까 15일 내에 끝내주겠다라고 거기 보니까 공문이 있던데 15일에 가능해? 그러니까 2주 원래는 2주였는데 너무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3주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이제 이력이 붙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험 처음엔 되게 힘들었잖아요. 안 해본 걸 막 하려니까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근데 요즘은 빨리빨리 나오고 그 원래 토지거래 신청을 딱 하면 그 날짜가 딱 나와요. 네. 그 마지막 종료 기간. 근데 보통 그 종료 기간 며칠 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됐다고 찾아가시라고. 토지거래 신청은 뭐 보통 이제 매수자가 하는 건데 매수자가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저처럼 이제 공인중개사가 대신 가서 해주기도 하고 법무사분들이 대신 가지고 해서 이제 수수료를 받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행을 해도 된다. 네, 대행을 하고 근데 이제 있어요. 문제는 5월 9일이 계약인데 토지거래 허가가 나와야 계약을 할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5월 9일 날 계약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 토지거래가 그러니까 나와야 되니까. 적어도 그전에. 4월 중순 정도까지는 4월 중순까지는. 예, 계약 이 가계약금 넣고 그러니까 사전 약정 토지거래 약정서를 만나서 이제 쓰면 이제 약정금을 넣거든요. 그 사이 변심할까봐. 그러니까 그 가계약금도 쏘죠 그때. 네, 근데 원래 우리가 그 10월 15일 대책 나왔을 때는 토지거래 이 사전 약정금 넣은 것도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그쵸.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인정 안 하겠다는 거지. 하겠다는 안 하겠다고 얘기죠. 본계약하고 본계약금. 그러니까 4월 중순 전에는 여러분이 일단 토지거래 약정서 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한 2주 뒤에 5월 9일 이전에 이제 가계약금 계약금이 완전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2주 이상 걸리니까 지금 앨리서님 말씀대로 3주 정도는 잡고 네, 신청을 맞아요.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정도 나고 해요. 그러면 보정은 뭐 앞으로 어떤 뭐 서류 보정? 좀 미비됐다 내지는 뭐 좀 더 갖고 와라.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재건축 이제 이미 2주 철거하고 있는 재건축하고 있는 아파트를 토지거래 넣었는데 네. 뭐 신탁 원부를 갖고 오라고. 왜냐면 철거가 돼 버려서 신탁원도. 예, 철거돼서 이미 이제 재건축 조합으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명의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보정하라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또 뭐 하루 이틀 늦어지기도 해요. 네. 요게 그 재건축 제가 이제 딴 얘기인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딴 얘기 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현장에 있다 보니까. 딴 얘기 좋아해.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이 비과세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 이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비과세 받을 때 세금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세금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10억 넘으면 일단 세금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그 이만큼 오른 그 기준을
주택은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주권으로 보면서 그쵸. 입주권의 기준이 그 감정평가, 감정평가 나온 그 날짜로 이렇게 하나 봐요. 저는 뭐 세금 전문가 아니야 정확히는. 예. 그래서 이 세금이 한 2, 3억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관리처분 인가 전에 팔아야 이 비과세로 파시는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데 네. 관리처분 인가 단계 막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이제 재건축 사업장이 있잖아요. 네. 이런 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제 그 토지 거래 허가를 또 받아야 또 이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송파구에 이제 송파구에 재건축하는 아파트인데 관리처분 인가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송파구는 왜 이리 빨리 내주는지 막 2달 만에 나오고 3달 만에 나오는 거예요 관리처분이. 그러니까 송파구청장님은 굉장히 이 재건축을 지금 막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뭐 미rum도 2달 만에 나왔고 뭐 프라자도 3달 만에 나왔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 지금 이 비과세로 팔아야 되겠고 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싸게 살려면 관처 전에 토어가 나와야 되고 관처 전에 잔금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만약에 토어 들어가 있는데 그쵸. 관리처분 인가가 나버렸어. 네. 그러면 이 매매 가격을 못 판단 말이에요. 맞아요. 1억이어 3억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매매가 약정서 쓸 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나기 전에 관처가 나버리면 네. 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특약도 꼼꼼하게 써야 되고 이게 또 나중에 또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 안수남 세무사님이 형님이 그 부분 있잖아요. 아니 그냥 갖고만 있었을 뿐인데 이게 바뀌기만 한 거잖아요. 관리처분 이후에 그 전까지 집이었다 갑자기 왜 입주권으로 바뀌어서 이거는 왜 비과세를 안 내주냐. 그것 때문에 헌법 써온 것이었어요. 안수남 세무사님이. 야 안수남 형님 짱. 야 어떻게 나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 뭐 달라진 건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동안에 뭐 샀다 팔았다 투기한 것도 아니고 갖고만 있었는데 요때까지는 비과세고 여기서부터 또 아니고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주택이었을 때 기준이랑 입주권일 때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거잖아요. 네, 어차피 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매도하시는 분도 이렇다고 이렇게 네. 깜짝 놀라는 거지. 네, 아무튼 뭐. 근데 요번에 너무 속상한 건 예를 들어 토지 거래가 내일 나오는데 네. 관처가 오늘 와버렸어요. 그 입주권을 바뀌는데. 그래서 결국은 계약 파기가 났거든요. 내가 무주택자라면 지금 무주택자라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투자금 대비 최고의 가성비를 찾는 게 예, 관건이죠. 네. 근데 이 무주택자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네. 이제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생초보. 생초보죠. 네. 생초보. 예, 진짜 생애체초분들 내지는 집을 한 번도 안 사보셨는데 아 지금 이제 좀 사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물론 내가 다 팔고 무주택자를 준비하신 분들은 진정한 위너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건 내가 지금 투자금이 얼마 있느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투자금 갖고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를 찾는데 이제는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으니까 네. 훨씬 더 좋은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아 진짜 무주택자만 가능했죠 이번에. 그러니까 다주택자 물건을 무주택자만 전세를 끼고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회가 생긴 거네.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서로 이제 맞아야 돼요. 서로 이제 짝대기가 맞아야 되는 게 네. 나는 또 다주택자여야 돼. 그렇지. 매도는 다주택자이면서 전세가 지금 많이 남아 있어. 그렇지. 자 매수는 무주택자여야 돼. 네. 이 두 개의 짝대기가 맞으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네, 전세 문제는? 끼고 매수를 했어. 이제 만기 지나면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 근데 이제 내보낼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최대 2년까지니까. 네, 최소 2년 안에 내가 그 전세금을 마련해야 돼. 일단은 무주택자분들은 네. 이 세입자 퇴거를 이제 할 경우에 네. 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일단은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되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거니까 세입자 나가면은 무조건 실입주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맞아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돈은 마련해야 된다. 맞아요. 이 아주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1번으로 생각을 1번, 하셔야 1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중하위권이 지금 엄청 많이 움직여요. 중하위권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중하위권이지. 네, 그러니까 지금 상급지는 이미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상급지는 이제 사실 현금 부자들의 이 그들만의 세상이고 이게 2급지, 3급지, 이제 4급지까지 해서 중하위권이 많이 움직이는데 네. 이 중하위권 안에서도 여기서 그래도 내가 좀 대장, 좀 그래도 좀 위치가 괜찮은 거, 뭐 이런 거를 좀 사셔야 되는데, 네. 이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막 뒤늦게 지금이라도 사야 돼.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막 요즘 결혼 엄청 많이 하는 이유가 네. 결혼하려고 되게 많이 와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결혼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네.
지금 막 집값이 오르니까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빨리 해야겠다고 이제 내년에 결혼할 건데 올해 사놓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막 사러 오는데 네. 이런 분들은 네이버에서 가격으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오. 그냥 가격을 보고 사는 거지 입지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아, 가격만 본다고? 가격- 입지랑 상품을 골라놓은 상태가 아니라. 그거를 알려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내 말이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뭐 이제 생애 최초면은 뭐 네. 정말 DSL이 좋다. 네. 그럼 맥스 6억까지 가능하니까 6억까지? 내가 네. 가진 자본과 6억을 얹어가지고 그 금액대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매매 가격 세팅이 되니까 그렇죠. 세팅을 찾으면 다 그 서울에 그 정도로 살 수 있는 가격들은 다 상급지 4급지거나 굉장히 구축이거나 아니면 정말 한두 동짜리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뜨거든요. 세대수 되게 작고 그런 거를 이제 저한테 막 찾아갖고 와서 상담을 다행히 그 이제 상담을 오시기 전에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막 찾아갖고 와서 막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리스트를 보다가 제가 이제 얘기하죠. 이 소중한 시간을 이게 왜 안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할까요? 아니면 돈 되는 걸 추천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오. 왜요? 이게 되게 당황하세요. 그치. 열심히 찾아갖고 왔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찾으셨죠? 물어보면 네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그냥 단편적인 예로 얘는 뭐 2동짜리고 얘는 너무 오래된 구축이고 얘는 너무 입지가 너무 별로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뭉트 설명 그렇군요. 그럼 뭐 사야 되나요? 했더니 이런 아이들은 지금 안 올랐고 아직 싸다. 네. 아직 안 오르고 아직 싼 게 아니라 그 가격이 그게 그의 가격이다. 예. 그게 그녀의 가격이고 그분의 가격이다. 그래서 왜 여지역 다른 거 1급 2급지 사오를 때 얘 왜 안 올랐을까요? 올랐을까? 그러면 보면 당연히 급지가 좋지 않고 입지가 별로 안 좋으니까 네. 지금 그런 것들이 팔리고 있는데 아시그래프를 보면 이미 벌써 우리 이전 시장의 최고가를 찍었어요. 근데 지금 이 최고가 찍은 걸 사면 나중에 또 하락기가 왔을 때 그렇죠. 이제 멘탈이 또 살짝 털리는 거죠. 또 안 또 팔고 싶은데 못 팔아. 또 안 팔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제 지금 다음 스텝을 또 노려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이게 잘 팔려야 다음 스텝으로 또 상급지로 갈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살 때 알 수가 없어요. 네. 한 2, 3년, 3, 4년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이걸 아니야 저걸 샀으면 그때 알면 또 늦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옆에가 1급지, 2급지, 상급지가 올라서 주변이 그냥 따라 오르는 거 이거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잖아, 조연. 예, 주인공이 아닌 네. 조연의 그냥 갭매우기 이런 걸로 오르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지 마시고 그렇죠. 내 힘으로 오르는 걸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공인 물건을 매수하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다주택자 물건들이 나와 있는데 내가 다주택자인데 물건을 내놓으면 뭐 3개 갖고 있어. 나 뭐 압구정 갖고 있어. 여의도 갖고 있어. 뭐 안 내놓지. 예. 그런데 내가 입지가 안 좋은 저 어디 이제 이런 막 그런 데 갖고 있어. 그걸 내놓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꼭 선별을 해야 되니까 좋은 물건을 싸게 사야 되는데 그냥 싼 물건을 싸게 사시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정말 이 입지를 우리 여기 입지 분석가 네. 이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네. 사실 이 무주택자 분들이 돈을 많이 갖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 돈이 있으면야 뭐 그냥 제일 좋은 거 진작에 샀지. 제일 좋은 거 샀으면 됐지 그냥.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금액에 맞춰 살려다 보니까 늘 문제가 터지는 거죠. 네.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싸지 않더라고요.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은 투자 강의를 찾을 때 어떤 페이지를 떠올리시나요? 수없이 많은 컨텐츠, 너무 많은 강의 정보. 진짜 투자 강의 홈페이지는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입지, 주식, 세금, 대출, 청약 등 투자와 재테크에 필요한 모든 강의를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강의 정보만 드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다음 선택을 위한 출발점입니다.